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고양주택과 기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2주택자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 시간에는 이제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2주택자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고양주택과 기농주택이 주택수 제외가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양주택의 한 채를 취득했을 때 사실은 2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지역적인 요건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어야 하고,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또 허가구역이나 관광단지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주택은 이렇게 5가지가 아니고 3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요 위에서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1번 내용이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것 3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지역 5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도시지역이 그리고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조건이 고양주택에는 빠졌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지역에서도 그리고 허가구역 지역에서도 고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즉 농어촌 주택과는 달리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고가 있는 고향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 연고가 있는 고향에 있는 주택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기된 등록 기준지에 있는 지역. 두 번째,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지역. 다시 말해서 정말 연고가 있는 고향 주택에서만 가능하겠죠.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지역이라는 지역이라는 조건이 아니라도 고향 주택에 대한 예, 조건이 확인되어야지만 주택수에 제외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지역적인 조건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제 특례가 적용이 되는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농어촌 주택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할 당시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의 합이 2억 원 이하일 것, 한억 원 4억 이하입니다. 예, 소형주택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매매 가격이 아니고 취득할 당시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취득 당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동일한 내용이죠. 다음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과 고양주택이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가 시면 되지 않습니다. 예, 좀 떨어져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주택 한 채 더 얻었을 때 일반 주택을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시세에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택과 동일한 기준이고요. 세 번째, 주택 취득 순서가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다음에 고양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고양주택은 또 3년 이상 보유 기간을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이 조건들은 대부분 이제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번에서 설명한 주택 취득 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고양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이 순서와 관련해서 만약 고양 지역의 주택이 아닌 땅만 취득한 상태에서 타 지역의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 고양 지역에 있는 땅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는 순서에 만족합니까? 예, 원래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고양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고양 지역의 땅을 먼저 취득을 해두고 일반 주택을 취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 건축한 경우인데 국세청 유권 해상 불가합니다.
반드시 타 지역의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고양주택을 취득해야 주택수에서 혜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4번 보유기간과 관련해서 4번 보유기간, 고양주택 3년 이상 보유하는 이 기간과 관련해서 고양주택 보유기간 3년이 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였다면, 자, 일반주택의 매도 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먼저 3년이 되기 전에 먼저 일반주택에 매도해도 가능합니다. 단 일반주택 매도한 이후에도 고양주택의 총 보유기간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3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고양주택 보유기간에 3년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앞서 받았던 일반주택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추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징을 당하면 2개월 이내에 그 세금은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택이 아파트에도 본특례가 적용이 되나요? 예, 아파트가 안 된다는 문구가 별도로 없으므로 일반 주택에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을 적용받기 위한 주의사항인데요. 농어주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양주택의 주택수 제외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는 보유세 기준으로도 농어주택과 고양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자는 안이 예정한 법안 발의 중인 상태입니다. 고양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보험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농어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3년 8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양주택이나 농어주택이 위의 조건들에 맞는 기준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취득을 하셔야지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입니다. 제99조 4항의 두 번째 항에 들어있고요. 고양주택에 대해서 지역적인 조건과 금액 이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같은 지역이 연접한 시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과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들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으신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을 법제처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농주택, 주택수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간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또 취득 순서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농어주택과 고용주택 내용과 동일하죠.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 기농주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종전에 있는 일반 주택은 기농주택을 취득하고 5년 내에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유기간 3년 얘기가 나왔는데 기농주택은 따로 보유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종전에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 기농주택을 취득하고 5년 내에 매각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조건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됩니다. 대지 면적이 약 200평 이내일 것, 그리고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농어주택과 고양주택은 주택과 토지의 가격 합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기농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금액 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 조건이 좀 다른 농어촌이나 고양주택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죠. 대신 또 다른 예외적인 조건이 영농, 영어 목적으로 취득할 것입니다. 당연히 기농주택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영농이나 영어 목적인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 방법은
영농의 경우 1000제곱미터, 약 한 302평 정도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기농주택을 취득 또는 기농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약 1000제곱미터, 약 302평 정도 농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형 300평 정도 되는 소형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농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농주택을 취득하고 난 뒤에 1년 이에 농지를 취득해야 해서 용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하고요. 용농 목적인데 한 점만 와서 뭐 한다는 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기농이나 기농 후 3년 이상 해당 업에 종사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그냥 기농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 만족하는 조건이 된다고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제 155조 내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런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양도세 기준으로 고양주택과 기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되는 요건들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나 재산세 기준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세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그리고 와서 그 동영상 찍었던 농어저주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